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오늘은 5월 14일 일요일 오후 11시 39분입니다. 역시 달라진 것 없는 그런 조용한 일요일이 또 지나갔습니다. 영화도 없었고요.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네요. 달라진 거 없고 출금도 봤습니다. 움직인 게 있나요? 없는 것 같은데요. 아주 조용했던 그런 사이로 넘어갑니다. 과연 이번 주엔 또 무슨 일이 날지 한번 지켜보시죠. 22,800입니다. 여전히 뭐 그냥 그 수준인데요. 특별한 게 없었고 오늘은 코인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현 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. 뭐 별다른 건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그냥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많이 암울해 보이죠. 일단 코인 논란 김나고 탈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나갔으니까 탈당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가 돼버리겠죠. 이런 걸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. 결국은 뭐 이렇게 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. 씁쓸하지요. 이분은 이걸 오히려 노리지 않았을까요? 싶기도 해요. 사기 얘기입니다. 대한민국은 뭐 워낙 사기 천국이니까 뭐 정치인들 엮인 사기야 뭐 어마어마하고요. 예, 200억대 사기 대출 이래가지고 나옵니다. 뭐 한의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하죠. 뭐 의학이건 뭐건 간에 사업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사기꾼들 천지고 뭐 야당만 그러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. 여당이나 뭐 대통령 관련되신 분들 다 있죠. 뭐 대통령의 처남도 얘기가 나오고 뭐 장모 얘기도 있었고 정치인하고 국민들하고 일반 국민하고는 아예 어떤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정치인을 조심해야겠죠. 뭐 누굴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좀 그렇습니다. 전세에 이어서 뭐 증권 사기 피눈물 리딩방 얘기인데 사실 리딩방은 뭐 증권이건 아니 사기 주식이건 코인이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리딩방 사기는 끊이지가 않아요. 이런 사기들은 진짜로 한 법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징역을 만년을 때려버려요. 물론 이제 사람 인간 인생 100년도 못 살지만 성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사기를 권하는 그런 식의 형벌밖에 안 내려오니까 참 그렇습니다. 요 글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진짜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인간을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제사건, 정치비비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수위가 약하고 뭐 악플 사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세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고위 어떤 고위급들의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그런 식의 철로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정말로 좀 많이 아쉬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좀 진저를 치는 것 같아요. 그 다른 사기자 부동산 중개업 10곳 중에 3곳은 바지니까 그만큼 또 이런 사람들 당할 확률이 크겠죠.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책의 문제겠죠. 씁쓸하고. 뭐 대출금 갚았는데 은행이 딴 사람을 갚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거 그냥 사고니까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. 남의 빚을 없애는 은행도 있고 뭐, 뭐 너무 많이 희한한 게 일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.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제명시키고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면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사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회사 조직 문화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왔었죠.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제 좀 이런 과도기가 좀 잡혀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2030과 4050은 굉장히 가치관의 차이가 큽니다. 젊은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비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2030과 4050 간의 그 세대 간 싸움이 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.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리고 회사에 좀 많이 몰두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그 소득, 시간 이런 것들이 먼저다 보니까 좀 더 편한 일, 좀 쉬운 일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세대별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죠. 그렇지만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각자 살아온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죠. 이게 좀 황당하던데요.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아이를 낳아도 이게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는 북쪽으로 동남아에 초신 가사 도우미 200만 원을 주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 이렇게 아예 추진을 하니까요. 참나원 써야죠. 뭐 사기를 하게 되면 뭐 중국도 만만치 않죠. 여기는 요즘 큰 거 하나 터진 것 같은데요. 아예 과학 논문 사기인데
20%가 가짜다라는 얘기죠. 엄청난 최악의 과학 사기라고 합니다. 이래가지고 논문 20%는 사기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고, 예, 거의 뭐 논문의 자료 자체가 반은 가짜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, 중국은 뭐 워낙에 많이 유명하기도 하죠. 그리고 단기간에 뭘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평창하다 보니 가짜나 사기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또 일부러 한 것도 있겠죠. 눈 감아준 것도 있고, 반도체에도 좀 만만치 않다 중국이 얘기가 있습니다. 요거 이제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. 이래가지고 뭐좀 나오네요. 전반적으로 중국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. 특히나 젊은 사람들, 실업자에게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. 중국도 큰 문제여가지고 젊은 사람들 보고 좀 블루 칼라 일을 해라 라는 식의 내용을 촉구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나오네요.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고 뭐 농촌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느낌은 대한민국의 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갈등과도 비슷한 느낌 같기도 해요. 마지막으로 860만 명의 은퇴 60년대생이 옵니다.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죠. 근데 그 지금 이제 중요한 게 10년 지나면 70년대생이 올 것이고 10년 지나면 80년대생이 옵니다. 사람은 누가 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명확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겠죠. 이상입니다. 좀 분위기는 그냥 그렇습니다.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시죠. 돈들 많이 버시고요.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